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은 아마 우리나라 디지털 AI 쪽에 가장 권위 있으시고, 권위뿐만 아니고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영섭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 계시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디지털혁신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정부 중소기업청 제14대 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포럼 주제에 가장 맞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계공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고위직 중에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시고 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공학 전공하셨고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오늘 주 청장님께서 말씀 주실 내용은 디지털 및 AI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기계산업 혁신 주제로 약 30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5분 발표해 주시고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할 예정이니까요. 질문 미리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대한민국의 기계공업은 사실 기계공업은 기계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을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기계산업이기 때문에 이 오늘 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이 11회라고 아까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훌륭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저 미국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 시간이 짧아서 뭐 여러 가지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지금 한 25분 정도에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계산업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드릴 말씀은 시간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새로운 이 대전환 시대에서 정말 이 세계가 지금 모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대전환 시대에 기계산업의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는 대전환 시대고요, 또 초변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그 크기나 속도나 범위가 전무후무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의 이런 대전환이 기술이 이 촉발하는 거고,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이 촉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급선무가 바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인류의 문명의 대전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린 대전환, 문명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전환을 두 개의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이 지금 AI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을 다 총괄하는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그것이 한 큰 축이 되겠고요. 또 한 축은 바로 이 디지털화가 인류의 목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류의 목표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과거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지구 환경 자체가 지금 세계가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으로 가고 있고, 또 이 사회도 엄청난 양극화가 이 기술 혁신의 이 AI 같은 걸 통해서
엄청난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고, 또 과연 이제 AI 같은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 큰 시대 정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는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고, 지속 가능성은 인류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세계를 관통하는 글로벌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그 키워드들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곳이 크게 봐가지고 B2C 소비자 기술 쪽에서는 매년 1월달에 하는 CES가 되겠고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B2B, 특히 뭐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뭐 장비라든가, 뭐 우리 특히 기계 같은 기계 산업에서는 더 중요한 곳이 되겠는데, 이런 곳이 바로 하노버 산업박람회입니다. 4월달에 있는데, 이 두 양대, 한쪽은 미국, 한쪽은 유럽이 되는데, 이 양대 기술 전시회가 제시하는 미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CES도 이번에 세 가지의 트렌드가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는 AI고, 하나는 서스테이너리티, 특히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인클루시비티, 이게 사회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가 역시 아까 얘기한 디지털화, 디지털 대전환, AI 대전환, 이 다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한 축이 되겠고, 또 한 축은 이제 이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더 나가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바로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또 보시면 올해 5가지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하나는 AI, 두 번째는 그 카본 뉴트럴 프로덕션,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제조가 되겠죠. 에너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이 또 이 매니팩처링 4.0은 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쪽, 그리고 수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AI하고 데이터 쪽은 뭐 디지털화를 의미하고 있고, DX, AX를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 이 세 개, 나머지 세 개는 다 지속 가능성을 관계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가 특히 올해 CES에서 작년부터 제기되는 게 Human Security for All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그게 바로 8가지 분야에서 인류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또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술이고, 그게 바로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이 보건 문제, 안전 문제, 뭐 이 공동체 안전 문제, 또 정치적 자유, 경제 문제,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문제, 이런 8가지 분야에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대 정신화되고 있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러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출됐느냐, 왜 작년에 존 디어가 아주 엄청나게 떴고, 작년에 BMW의 자율주행차가 왜 싸늘하게 식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보면 바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Human Security for All, 소위 인류를, 그러니까 이 기술 혁신이 과연 무엇을 위한 기술 혁신이냐 해서 결국 앞으로의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과거에는 기술 혁신 중심의 무엇을 위한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그 목적이 뭐냐는 방향으로, 과거에는 뭐 CES도 항상 올해 첨단 새로운 기술이 뭐냐, 기술만 노래를 했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CES의 기조가, 제가 CES 한 20번 정도 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CES의 그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나 이제 피부로 와닿는데요. 제가 작년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바로 아까 존 디어나 뭐 BMW 케이스처럼 기술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를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뭐 지금 과학기술의 R&D 정책 방향도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고, 출연연의 그 R&D의 목적도 과거의 기술 중심에서
이제 앞으로 목적 중심, 미션 중심. 그럼 그 미션의 중심은 바로 인류가 되겠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 혁신이어야 된다 하는 걸로 전 세계에 지금 그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또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휴먼 시큐리티 포라는 인류의 안보, 인류의 지속 가능성,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기술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좀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업을 과거에는 기술 중심, 제품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는 무슨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업을 정의하다가 이제는 우리 회사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는 회사냐 하는 걸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로레알이 로레알 같은 경우 올해 로레알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회사가 왜 CES에 와서 기조연설을 할까? 과거에는 화장품 회사로 업을 정의했다면 이제는 화장품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아름다워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 로레알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회사다. 이렇게 업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 쪽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아주 CES에서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기조연설도 안 했고 심지어는 전시관도 안 만드는데도 승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I 전환을 통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아주 주역이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과거에 사티아 나델라 CEO가 과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의 정의가 이 MS 오피스라든가 윈도우즈를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파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파는 회사로 업을 정의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들어와서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고객의 가치를 올려주는 회사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소프트웨어 쪽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아주어 같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또는 코파일럿 같은 지금 AI 서비스 이런 것들로 쫙 펼쳐나가고 있죠. 그 결과 지금 아직도 여전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다시 시총 1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우리 출연년의 목적이 기술 중심이 아니라 미션 중심이다. 미션을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임무라고 번역을 하면서 임무를 우리도 임무지향적이다. 임무지향을 우리도 했다 하는데 그 임무지향의 임무는 기술 중심의 임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가야 되는 인류의 비전, 아까 인류의 하나의 그 목적, 인류의 어떤 미션, 그걸 결국은 건강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지속 가능하고 편리하고 이런 그 인류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는 그 미션 중에 그게 사람 중심의 미션이 바로 미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하나고, 기계산업의 결국은 혁신 방향이 바로 바로 기계 기술을 어떻게 우리 기계연구원도 기계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기계기술연구원이 또는 기계산업계가 어떻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들이 중요한 미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계산업 혁신도 이 대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이 그 목적 또는 미션, 제가 일부러 미션이라고 쓰고 임무라고 안 쓴 이유가 임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임무하고 좀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정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주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바꿔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게 기술의 선도성만 가지고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을까요? 항상 리더, 이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는 기술로 선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을 주도합니다. 아까 예로 우리 인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인류의 투비 모습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때는 그거 할 필요가 없었죠. 남이 다 다른 앞서간 국가들이 정의해 놓은 걸 빨리 쫓아가면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효율성 게임을 했는데 빨리빨리 투입 대비 성과가 어떠냐.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 중심, 제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인류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인류의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인류의 미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혁신이고 그게 바로 목적, 미션 지향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AI 그 대전환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화두인데요.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모든 그 세상을 다 바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기계산업의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아까 예를 들어 새로운 미션을 만드는 것도 그 AI가 또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은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이 뭐냐? 그럼 AI냐, 데이터냐, 뭐 하지 말겠죠. 근데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AI 디지털 대전환은 3요소가 결국은 이 연결, 모든 사람과 사람, 뭐 기계와 기계, 뭐 모든 이 오브젝트 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연결이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그 엄청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 능력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3요소가 디지털 대전환이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AI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뿌리가 같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면에서는 부분 집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약간 좀 이 앞으로 아마 AGI로 가게 되면 뭐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좀 변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방향은 AI DX와 AX는 사실상 뿌리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게 3단계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 같은 모든 걸 혁신을 만들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거, 과거의 수익 모델이 전혀 다른 모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좀 잠깐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디지털 대전환 또 이 AI 대전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술 혁신이지만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명입니다. 그 특히 대량 생산 중심에서 이 결국은 예전에는 기업하고 고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고객을 아는 방법은 시장 조사 정도 해갖고 그냥 가장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그냥 양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모든 디지털 조니, 디지털 풋프린트를 다 고객이 오늘 우리 김복재 사장님께서 오늘 저 웹사이트에서 뭘 검색하셨는지 이번 주말에 어디를 가시려고 뭘 하셨는지 뭐 무슨 제품을 사고 싶으셔 하시는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또 어디를 다니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업하고 이 소비자가 디지털로 연결이 되면서 이 맞춤형이라는 소위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지고 이런 방향 쪽으로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말은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다 이런 말씀이고 이게 이제 이런 뭐 모든 산업 간의 경계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메이커와 컨슈머가 연결되니까 이 업종이라는 개념의 업의 경계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된다. 융합 통합 플랫폼 이런 게 뜬다는 얘기고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 앞으로 최고 구성 과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의 그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그냥 자료 뭐 다 드렸으니까 뭐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가 아까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제이션,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대량 맞춤형을 지나서 개인 맞춤형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런 단계가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큰 추세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큰 추세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기계 산업도 그냥 제품만 만드는 그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공작기계가 예를 들면 공작기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작기계 사용 단계에서
메인테넌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이 서비스화 시켜서 그 서비스를 한꺼번에 수익 모델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수요자와 소비자를 수요자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뜨고 있고, 또 한국처럼 이 모든 산업에 잘하고 있는 이 그 회사 나라들은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묶어서 하나의 그 가치를 올리는 전략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걸 위해서 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만드는 방안, 또 중소기업끼리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산업이니까 기계산업에 예를 들면 독일의 스위스의 중소 연삭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한 7개 회사가 모여서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 전혀 회사 통합하지도 않고 합병하지도 않고 이 마치 작은 물고기가 모여서 큰 물고기를 만드는 걸로 해서 이 규모 경제도 늘리고 하나의 그 파워도 늘리는, 그래서 브랜드도 통일하고 그러면서 이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이 뜨고 있습니다. 또 제품과 금융이 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기계산업도 이번 공작기계 특히 작년이었군요. 작년에 이 그 트럼프라는 그 레이저 솔루션으로 세계 최고 회사가 있는데 독일의 트럼프가 레이저 커팅기 같은 걸로 유명한데, 이 회사가 하나에 10억씩 하는 뭐 몇십억씩 하는 그 레이저 커팅기를 그냥 과거에는 그냥 팔았고, 그냥 일시금을 받고 팔았고, 예전에는 그 다음엔 리스를 해줬고, 뭐 10억짜리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작년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냐면 사용한 만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을 2배 했으면 2배 내고, 만약에 이 오더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 만들었으면 하나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CFO들이 기업에 재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CEO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고정비를 변동비화하고 싶은 건데, 가능하면 시설 투자 같은 걸 미리 안 하고 싶은 거죠, 고정비를. 그걸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완벽하게 변동비화하는 걸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들이대면 이 뭐 가격 깎아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그럼 AI 대전환이 결국은 이 기계 산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같이 잠깐 논의하면, 우선 이 디지털 AI 대전환은 A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에 아까 맥을 같이 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제 아까 3요소가 커넥티비티, 연결, 그다음에 데이터, AI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말씀 잘 아시는 거고요. 또 우리 좀 이따 방금 저 후에 또 우리 하정우 센터장께서 AI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공자님 앞에 문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전면적으로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정부 모든 조직이 전부 다 전면적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기계산업 입장에서 본다면 기계라는 제품, 장비 제품, 그다음에 아까 서비스 이거를 AI를 통해서 완전 혁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이 개발하는 프로세스나 개발하는 어떤 생산성이나 일하는 업무 오퍼레이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뭐 10명이 아니라 한 명이 할 수 있다든가 일주일 걸릴 걸 하루 만에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특히 아까 제조산업, 제조업의 핵심이 기계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계산업의 입장에서는 이 AI가 잘하는 이 분류 잘하고 예측 잘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이 생성, 이 뭘 만드는 걸 잘하는 거가 이제 결국은 이 융합이 돼서 이 세 가지 분야가 대체로 선제를 바꾸게 되겠고요. 특히 산업용 생성형 AI가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뭐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를 워킹하려면 아까 김복철 이사님도 강조하셨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노버 메스에서도 하노버 산업본부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Manufacturing X라고 하는, 결국 제조업의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서로가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할 거냐 하는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A라는 회사의 그 같은 장비에 대한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하고 B라는 회사가 구조가 다르면 합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이 Manufacturing X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 자동차 산업, 그 독일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자동차 산업의 카테나 X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바로 항공 산업 분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산업, 그러니까 뭐 화학 산업 같은 거 들어가고, 로봇 산업도 들어갈 것이고, 이제 앞으로 기계 산업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럼 이렇게 산업별로 하느냐 하는 유니버설한 그 데이터 구조를 만들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산업별로 차별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건 참 주목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이제 마지막 좀 중요하게 강조드릴 말씀인데요. 이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AI 데이터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SDX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이게 기계 산업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축은 기계 같은 기계 제품이죠.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경쟁력을 만들 거냐이고, 한 축은 이걸 어떻게 제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개인화와 맞춤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제품 개발 기간이 이제는 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몇 년씩 걸리면 개발 초기에 했던 시장 상황하고 개발이 끝날 때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개발 기간을 줄여야 됩니다.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분리할 거냐. 그래서 하드웨어는 두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엄청난 이 유연성과 적응성을 만들 거냐. 또 AI 대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에 의해서 끊임없이 리얼타임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걸 제품에다 계속 반영하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면 그 OS 위에 미들웨어가 올라가고, 미들웨어 위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하는 거가 되겠고, 이렇게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지면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생산도 다양해지니까 제조 시스템을 역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머신,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 로봇,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 소프트웨어 디파인 매니팩처링이 뜬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디파인 머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 매니팩처링,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향후에 뜨고요. 뭐 이런 오늘 주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션 중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뭐 우리가 핸들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또 좀 이따 이 패널 디스커션 할 때 또 필요하면 나머지 얘기는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제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2 발생량의 지금 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소 중립 문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탄소 중립 제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기계 산업의 몫입니다. 상당 분야. 그래서 전동화 문제, 순환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앞으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앞으로 우리 기계 산업이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퍼스트 모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석 박사님 시사점 가득한 강연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플로어로부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접수된 질문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연에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독일의 선진 사례에서
MX 즉 Manufacturing Transformation을 아마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MX 등 관련해서 혹시 프라운호프 등 독일의 출연연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지금 사실은 이 매니팩처링 X 이전에 인더스트리 4.0인데 인더스트리 4.0이 사실은 2011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 2016년도에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얘기했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거는 2011년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그 당시에 SAP 회장을 하고 독일공학관리원회 회장을 했던 헤닝 카거만하고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연구소 DFKI의 소장인 발스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 같은 BMWI의 국장이 3명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걸 발표한 게 인더스트리 4.0인데요. 그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면서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5년 후에 이렇게 인용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출연연이었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그 인더스트리 4.0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부가 저도 뭐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만은 한독 이 제조 혁신 분야 쪽에 일을 할 때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와서 지금 디지털 대전환, AI 대전 사실상 뭐 디지털 대전환 인더스트리와 똑같은 말이고요. 또 그 DX에 또 AX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AX, DX도 프라운호퍼 연구소 67개가 있는데 67개 그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연구소는 아주 그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계연구원도 그런 프라운호퍼 연구소하고 같이 협력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